조선 후기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정약용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한 번 쓱 읽고 지나가면 그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살면서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 날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경험, 내 편이 되어줘야 할 가족들이 무심하게 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 깊숙이 상처가 돼버린 경험, 아니면 그냥 껄끄러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해서 힘든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더 자주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관계가 편안해지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가 배려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의외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건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능력,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능력,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능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똑똑해 보이려고, 아는 걸 다 말하고, 정직해 보이려고, 본 걸 다 지적하고, 솔직해 보이려고, 느낀 걸 다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봤어도, 굳이 말하지 않고 험담을 들었어도, 거기 동조하지 않고 남의 사정을 알게 됐어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넓음이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넓다는 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알아도 덮을 줄 아는 것이고, 깊다는 건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이라는 세 가지 태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품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관계들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굳이 모든 걸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못 본 척입니다. 지난달 동네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산대 앞에 김순자 씨가 서 계셨는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잔돈을 꺼내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면서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허리를 굽혀 줍는 동안 뒤에 서 있던 30대 남자가 다리를 떨며 "아, 진짜"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더 당황하셨는지 주운 동전을 계산대에 올리다가 또 떨어뜨리셨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그냥 10,000원짜리만 내고 잔돈은 챙기지도 못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계산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마트 옆 계산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숙 씨가 계산을 하고 계셨는데 역시 돈을 세다가 잔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산원은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고 뒤에 줄을 선 젊은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그 옆줄에 선 아주머니도 진열대에 있는 껌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편안하게 계산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며 나가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김순자 씨는 수치심을 느끼며 쫓기듯 나가셨고 두 번째 이명숙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실수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로 덮어주었느냐였습니다. 못 본 척의 힘은 실수를 실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넘어가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노엘 노이만은 1970년대에 침묵에 나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일 경우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를 지적당하는 순간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면서 고립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수를 보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 솔직한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지적하는 건 대부분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 보이려는 욕심입니다. 저 사람 실수했네를 말하는 순간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이미 자기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물컵을 엎은 사람이 자기가 물을 쏟은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지적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수치심을 더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못 본 척 넘어가는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기에 라고 했습니다. 실수한 사람도 이미 자기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괜히 민폐만 끼쳤네 하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또 한마디 거들면 그 사람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못 본 척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품격입니다. 내가 봤다는 걸 상대도 알고 내가 모른 척한다는 걸 상대도 압니다. 그래서 더 고마운 겁니다. 내 체면을 지켜준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하거든 굳이 지적하지 마세요. 봤어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덮어준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척은 못 들은 척입니다. 동창 모임 자리였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누구 봤어? 완전 달라졌던데. 아니 뭐가 어떻게.
글쎄 옷 입은 거 보니까 돈 좀 생긴 모양이더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난 돈인지.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최동식 씨는 그저 가만히 고기만 뒤집고 계셨습니다.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도 없었고, 그래요 하는 호응도 없었으며, 그냥 묵묵히 고기만 뒤집고 계셨습니다. 동창들은 최동식 씨도 험담에 참여하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최동식 씨가 별 반응이 없자 이야기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험담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거기 동조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집단의 의견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 동조하지 않으면 그 험담은 힘을 잃습니다.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가 2017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배척 탐지 시스템이 발달했으며 배척 경험 시 위험 감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 자리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같은 편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험담에 동조하는 순간 당신도 그 험담의 일부가 됩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는 너도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마음에 없는 말보다 침묵이 오히려 사교성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당장은 당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도 내 뒤에서 똑같이 말하겠지 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반면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 있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못 들은 척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로 반박하면 싸움이 되지만 침묵으로 거리를 두면 관계는 유지되면서도 선은 분명해집니다. 다음엔 누군가 다른 사람 험담을 시작하거든 그냥 듣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쪽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대화에서 빠지세요. 동조하지 않는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험담의 공범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척은 모르는 척입니다. 명절에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아내랑 싸운 게 분명했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가 계속 캐물으려 하자 철수 씨가 그냥 내버려둬 피곤한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박철수 씨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한잔 할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술잔만 채워주고
철수 씨가 젊었을 때 겪었던 힘든 일들의 옛날 얘기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듣기만 했고, 그래,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 어제 고마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라고 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고 기다려준 그 시간이 가장 큰 위로였다는 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를 보면 누군가 나서겠지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개입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은 그와 다릅니다. 이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노자는 진정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친절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뭔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물어보고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사람이 원하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편안함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얼굴이 어두워 보일 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순간 친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넘어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둘 다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가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으면 동료는 이직 고민이나 가정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모르는 척은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100마디 위로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누가 먼저 물어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상대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다려준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을 물리친 영웅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군대 식당에서 장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을 씻으려고 핑거볼이 나왔는데 시골 출신 한 병사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벌컥 마셔버렸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병사를 보며 숨죽여 웃으면서 흘끔거렸습니다. 장군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있는 핑거볼도 집어서 마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자기 핑거볼을 들고 마시기 시작했고, 그 병사는 자기가 실수한 줄도 모른 채 편안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장군은 그 병사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그게 실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을 지켜주는 태도입니다. 장군은 그 병사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그게 실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 중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곰 실험을 보면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입니다. 실수를 지적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실수만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웰링턴 장군처럼 실수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 장군님이 나를 위해 줬구나 하는 고마움만 남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와 남을 이기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자기 고통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남의 체면이 구겨지는 걸 보면서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은 존엄이고 자존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 선을 지켜주는 순간 신뢰가 생깁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실수하는 걸 보거든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거나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면서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됩니다. 5번째, 3가지 척을 실천하는 마음, 역지사지. 병원 접수처 앞에 70대 박영수 씨가 접수증을 들고 헤매고 계십니다. 1층 내과에서 접수했는데 2층 정형외과로 가야 한다는 걸 못 알아들고 계속 1층 대기실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한참 기다려도 호출이 안 되자 다시 접수처로 가서 물어봤고 그제야 2층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접수 직원이 아까 2층 가시라고 했잖아요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설명합니다. 박영수 씨는 미안합니다 라며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50대 여성이 할아버지께 다가가 괜찮으세요? 2층 정형외과 맞으시죠?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요 하며 자연스럽게 동행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영수 씨가 요즘 병원이 너무 복잡해서 하자 그 여성은 저희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혼자 오시면 꼭 헤매세요 하며 웃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도 여기서 접수증 다시 내시면 돼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린 후에야 자리로 돌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점 수용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공감 척도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그리고 태도적 요인 3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중 인지적 공감의 핵심이 바로 역할 수용입니다. 역할 수용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젊은 직원은 박영수 씨가 헤매는 걸 보며 저렇게 간단한 걸 왜 못 알아들으실까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50대 여성은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러시는데 하는 순간 박영수 씨는 남이 아니게 됩니다. 역지사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겪어봤거나 내 주변 사람이 겪는 걸 봤을 때 비로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역지사지가 쉬워집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이 많으니까요.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제자 자공이 한마디로 평생 지킬 만한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남도 힘듭니다.
그걸 알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역지사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을 실행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실수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랬는데 하며 못 본 척하게 되고, 험담하는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말 들으면 싫은데 하며 못 들은 척하게 되고, 누가 힘들어 보이면 나도 그럴 때 묻는 거 싫었는데 하며 모르는 척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서툴거나 느리거나 실수하거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짜증을 이해로 바꿔놓고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 가지 척을 못 받았을 때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 지금은 60대가 된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그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처음으로 중요한 거래처 앞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고 집에서도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발표 당일 거래처 임원 5명과 자기 회사 상사들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발표를 하고 있었을 때 자료 순서가 하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해야 할 그래프가 뒤에 나온 겁니다. 순간 당황한 그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고 말하려는데 상사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거래처 분들 앞에서 이게 뭐야? 거래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는 계속 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왔어? 이래서 신입한테 못 맡기는 거라니까.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발표는 상사가 이어받았고 그는 구석에 서서 1시간 내내 땀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표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만 되면 여전히 그날이 떠오릅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손에 땀이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수치심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단순한 당혹감과 다릅니다. 당혹감은 내가 실수했다는 느낌이지만 수치심은 나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경험한 순간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상사는 그저 자료 순서 하나 틀린 걸 지적한 것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순간 그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됩니다. 만약 그때 상사가 잠깐 나가자고 해서 조용히 다음부턴 순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괜찮아, 이런 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박영수 씨는 그날의 작은 실수를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장했을 겁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가 제대로 아물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덧나서 평생 곪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실수했을 때 특히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깐 멈춰 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지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큰 상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그 순간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배려입니다. 7번째, 진짜 품격은 무관심이 아니라 3가지 척임을 기억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이동수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지팡이도 멀리 굴러갔습니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30대 직장인은 버스 오는지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때 50대 김미숙 씨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며 팔을 내밀어 이동수 씨가 일어나는 걸 도왔습니다. 굴러간 지팡이도 주워다 드렸습니다. 무릎을 보니 피가 제법 났습니다. 김미숙 씨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잠깐만 누르고 계세요 하고 무릎에 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 약국으로 가서 밴드를 사다가 붙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감사 인사를 하는 이동수 씨에게 김미숙 씨는 아니에요. 이럴 땐 못 본 척하면 안 되죠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 사건 이후 연구된 현상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서겠지 하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못 본 척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는 못 본 척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계산대에서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험담하는 자리에서 거기 동조하지 않을 때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히 묻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모르는 척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길에서 쓰러졌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일 때는 절대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적절함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못 본 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엔 너그럽지만 위급한 순간엔 단호하게 나서는 사람. 남의 사생활은 함부로 캐묻지 않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손 내미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3가지 척들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정의감에 모든 걸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나이 들면 압니다. 세상 모든 잘못을 다 바로잡을 순 없다는 걸. 때로는 못 본 척 해주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걸. 그게 바로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러니 헷갈리지 마세요. 모르는 척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고 언제 나서야 하는지, 그 균형을 아는 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김미숙 씨는 평소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이동수 씨가 넘어졌을 때는 주저없이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알아야 할 때, 알고 모를 때, 모르는 척하는 지혜 말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려고 합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험담에 끼어들고 괜한 참견을 하면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순간, 정말 손 내밀어야 할 때는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 세 가지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보고도 참는 것, 듣고도 동조하지 않는 것,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절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당신도 언젠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험담할 때 거기 끼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말 들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괜히 캐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 누군가 쓰러졌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때는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고, 언제 나서야 하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게 어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못 본 척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조하지 않은 침묵이 누군가를 험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지혜 노트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지혜를 더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